해커 쌍국사 능력 검정 시험 회차별 기출문제 풀이 심화 편입니다. 오늘은 54회 기출문제 풀어볼 텐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경기도 김포시 신안리 유적 발굴 조사라고 나오고 있는데 빗셀무늬 토기, 갈돌, 갈판 나오고 있습니다. 농경이 시작되고 정착 생활을 했다. 이건 선사시대 중에서 신석기 유적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신석기 생활 모습 찾아볼게요. 가락바퀴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 바로 1번의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뼈반을 같이 추가해 줄 수도 있겠죠. 오답 보겠습니다. 명도전을 사용해서 중국과 교류하였다. 이거 중국의 화폐죠. 중국 제나라 화폐인데요. 철기입니다. 철기 시대고요. 의뢰의 도구로 청동 방울 등을 사용하였다. 청동기가 되겠고요. 거푸집을 이용해서 세형동검을 제작하였다. 초기 철기입니다. 초기 철기가 되겠죠.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고인도를 축조했다. 이것은 청동기입니다. 시대 정리해 줄 수 있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군장은 없고 관직으로 후, 읍군, 삼로가 있다. 첫 번째 힌트. 해마다 10월이면 10월에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밤낮으로 술을 마시고 노래 부르면서 춤을 춘다. 무천 두 번째 힌트가 나오고요. 낭랑의 단궁이 그 지방에서 산출이 되고 짧은 활, 표범, 과하마가 있고 바다에서는 반어가 난다. 이 반어피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죠. 단궁, 과하마, 반어피 묶어서 보통 나옵니다. 요 나라는 동예입니다. 동예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했다. 요거 삼한입니다. 소도에는 천군이 있었죠. 같이 기억해 놓을게요. 혼인풍습으로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어린 여자아이를 키워서 이제 결혼을 하는 풍습이 있었죠. 요거는 옥저입니다. 옥저.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가 있었다. 이것이 동예의 특징 중에 하나죠. 3번 답으로 찾아주고요. 제가 회의해서 나라의 중대사를 결정한 것은 고구려입니다.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마가, 우가, 저가 같은 가축의 이름을 딴 가들이 존재했죠. 이것은 부여입니다. 다른 국가 특징들 체크하고 정답 3번입니다. 자, 3번 문제.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체험축제입니다. 이진 아시왕 고령 일대, 고령 힌트 하나, 금동관 지금 가본 나오고 있죠. 그리고 지산동 고분군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힌트가 나와서 이것은 가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가야 중에서도 고령이라는 지역명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대가야입니다. 지산동 고분군이 대가야 대표적인 유적지가 되겠어요. 자, 대가야에 대한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거 찾아보겠습니다. 번금 8조의 의미를 살펴본다. 우리가 흔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8조법이 있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임신서기석의 내용을 분석한다. 임신년에 두 화랑이 약속한 비석이죠. 요거 신라입니다. 화랑들의 약속이니까 안동도호부가 설치된 경위를 찾아본다. 안동도호부. 이 안동도호부는 고구려가 망하고 나서 멸망하고 나서 고구려가 있었던 지역에 당나라가 설치한 관청입니다. 요거는 고구려에 해당하겠죠. 고구려. 22담로의 왕족이 파견된 목적을 알아본다. 이거 백제 무령왕이 하는 겁니다. 이건 백제죠. 백제.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을 조사하는 게 적절한 탐구 활동이 되겠네요. 본래 가야가 우리가 이제 육가야라고 알고 있는 게 있는데 반장 역할을 하는 가야가 있죠. 김해 쪽에 있었던 가야, 원래 금관가야가 이걸 맡아서 합니다. 금관가야가 원래 중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 요게 대가야로 옮겨가게 됐죠. 요거는 나중에 광개토 대왕의 신라에 외를 무찌르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해주는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지금 지배하는 역할이
반장 역할을 금관가야에서 대가야로 넘겨주는 과정을 연구를 해보는 게 지금 적절한 활동이 되겠죠. 가야 연맹의 중심지가 이동한 과정 5번으로 답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4번입니다. 밑줄은 이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국보 제242호인 울진 봉평리 신라비로 병부를 설치했다라고 돼 있고요.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신라 왕인데 병부를 설치하고 율령을 반포했다. 이 사람은 버풍왕입니다. 나라의 틀을 갖춘 임금들이 있어요. 특히 율령 반포, 병부 설치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율령을 반포했다라고 기억하면 버풍왕을 떠올릴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율령을 반포했기 때문에 법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업적이 또 몇 가지가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해당하는 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부를 보내서 우산국을 복속을 했다. 이거 지증왕이 하는 겁니다. 지증왕.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해서 왕권을 강화시킨 사람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 관리들의 어떤 재산과 힘의 기반이 됐었던 노급을 폐지했죠. 노동력까지 징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급이라는 것 자체가 이 귀족들의 상당한 힘이 되어주고 있는 거였죠. 2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버풍왕의 대표적인 업적 중에 하나입니다. 2차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형을 당할 때 목에서 흰 피가 솟구치는 기적을 연출해서 사람들이 불교를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그 2차돈 순교비라는 것도 있죠. 국립경주박물관에 가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게 대표적인 업적이 되겠고요. 나머지 거 보겠습니다. 인재 등용을 위해서 독서상품과를 시행했다. 독서상품과 원성왕입니다. 거칠부에게 명해서 국사를 편찬하게 하였다. 국사를 편찬하는 것은 신라의 진흥왕입니다. 이렇게 왕들의 대표 업적 같이 기억해 주고요. 5번입니다. 밑줄은 이 국가의 벽화로 옳지 않은 것은 이 국가의 고분 벽화는 도읍이 있었던 지안과 평양 일대에서 주로 남아 있는데 풍속, 신앙, 의례를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안과 평양이라는 지역의 이름에서 우리는 이 나라가 고구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구려 수도가 저기 위쪽에 평양과 국내성 뭐 이렇게 언급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위치가 오늘날의 지안과 평양입니다. 요거 두 개에서 고구려 찾아보았고요. 고구려 벽화가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첫 번째 벽화, 이거는 수산리 고분 벽화입니다. 대표적인 고구려 벽화 중에 하나죠. 여기 두 번째 벽화는 무용총이네요. 무용총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접객도라는 그림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이 고구려 벽화의 특징이 이 무덤의 주인공들, 지배층들의 모습이 되게 크게 묘사가 되어 있고 밑에 사람들이 작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일하는 사람이 작고 아마도 이제 지배층인 사람들, 무덤의 주인공들이겠죠. 이렇게 크게 지금 묘사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3번은 대표적인 고구려 벽화 중에 하나죠. 국립중앙박물관에 요거 모사한 전시관이 들어가 있죠. 강서대묘입니다. 강서대묘의 사신도죠. 사신도 중에서 지금 현무 장면이 나오고 있고요. 4번, 이거는 각저총이라고 하는 또 고구려 고분이고요. 씨름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각저총에 씨름도가 나옵니다. 씨름하고 있어요. 이쪽에. 그리고 5번을 보면은 요거 고려시대에 고려의 문인이었던 사람, 이 발견은 밀양에서 됐고요. 박익이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특이하게도 안쪽에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게 발견이 되어서 옷차림이나 이런 것으로 고려시대 시대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특이한 버전이긴 했는데 실제 문제 푸실 때에는 이 고구려 벽화인 거 구별할 수 있게 컬러로 나오기는 해요. 복식이나 그림의 방식이나 머리 모양 같은 거를 보고 좀 구별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요거 익숙하게 고구려 벽화들 모아서 체크해 놓겠습니다. 요게 조금 생소할 수 있었죠. 요게. 이것이 답이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시기 한번 보겠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장수와 병사들을 위로하였다. 왕과 소정방, 당나라 장수예요. 당나라 장수. 여러 장수들은 당상에 앉고 의자와 그 아들 융은 당하에 앉혔다. 무슨 장면인지 아시겠나요? 당상과 당하가 있어요. 더 높은 단에 당나라 장수들이 앉았고요. 더 낮은 단에 백제 왕인 의자왕이랑 그 태자가 앉은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죠. 당나라 사람들에게 이제 예를 표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백제가 멸망할 무렵의 모습입니다. 나당연합군에게 패배를 해서 의자왕이 이제 사로잡힌 거죠. 때로 의자왕에게 수를 따르게 하니 백제의 관리들은 다 울었다. 굉장히 굴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백제가 망할 때 장면이 있고요. 백제 멸망입니다. 백제의 멸망. 나를 보겠습니다. 사찬, 신라 관직입니다. 시득이라는 군사가 수군을 거느리고 설인기와 소부리주 기벌포에서 싸웠다. 이거 힌트네요. 힌트. 설인기 당나라 장수고요. 당나라 장수하고 기벌포에서 싸웠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25번이나 싸워서 이겼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기벌포 전투입니다. 나당연합군은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에요. 나당이 연합을 해서 친구가 되어서 백제 멸망시키고 고구려 멸망시켰는데 이 둘이 친구잖아요. 그런데 지금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백제가 망하고 고구려가 망하고 그 뒤에 당나라가 야욕을 드러내서 원래 고구려 땅과 백제 땅, 신라 땅이 있었던 곳에 각자 자기네들의 관청을 설치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신라가 이건 약속과 다르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둘이 또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당나라를 몰아내기 위해 아주 오랫동안 치열한 전투를 신라가 벌이게 되고요. 그 전투의 대표적인 게 지금 여기 나온 기벌포하고 이 지명을 기억해 놓으면은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기벌포하고 매소성에서 크게 싸워서 이겨서 몰아내는 것으로 언급이 됩니다. 이 기벌포 전투는 676년인데요. 우선 시기상으로 백제가 멸망하고 이제 신라가 당나라 몰아내는 그 시점까지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를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고국 원왕이 평양성에서 전사하였다. 고국 원왕은 고구려 왕입니다. 고구려 왕이죠. 소수림 왕의 아버지이면서 광개토 대왕보다도 더 올라가야 되는 이건 고구려 거니까 한참 이전입니다. 사이 시기가 아니라 가의 이전이죠. 가 이전입니다. 성왕이 백제 성왕이에요. 백제 성왕이 관산성 전투에서 피살되었다. 진흥왕의 부대에게 피살이 되었죠. 요것도 가 이전입니다. 가 이전이죠. 김춘추가 당과의 군사 동맹을 성사시켰다. 군사 동맹을 성사시키고 나서 백제를 들어왔겠죠. 이것도 가 이전입니다.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의 군대를 물리쳤다. 이거 살수대첩이에요. 고구려 장수죠. 이것도 가의 이전입니다. 전부 가 이전이네요. 안승이 신라에 의해 보덕왕으로 임명되었다. 안승이 누구냐면 고구려 왕의 서자입니다. 이 안승은 이 고구려 부흥군의 지도자였어요. 백제가 망하고 차례로 고구려가 망합니다. 그리고 백제도 부흥운동이 있었고 고구려도 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안승은 건모잠이란 사람이랑 같이 부흥군대의 일원이 돼서 부흥운동을 이끌었는데 그러니까 왕으로 추대됐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을 추대해 주었던 건모잠과의 내부 분열 싸움이 있어서 정치적인 다툼이 있었고 건모잠을 살해합니다. 이분은 약간 친신라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신라에 의해서 보덕왕으로 임명이 돼서 어느 정도 지위를 보장받게 됩니다. 고구려 부흥운동이랑 관련된 내용이고요. 나 이후가 되겠죠. 고구려가 망한 다음에 일어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5번으로 정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건 일본에서 나온 어떤 자료인데요. 해동성국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이 해동성국이라고 불렸던 이 나라의 사시인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두 나라 사이에 교류, 불교 문화를 볼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해동성국에서 우리는
발해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볼게요. 광군을 창설해서 외침에 대비하였다. 이것은 고려 얘기입니다. 고려 정종 때인데요. 광군은 거란이 쳐들어오는 거를 대비하는 군대였습니다. 고려의 세 번째 임금이었던 정종이 이 광군을 창설을 하게 되죠. 2번 구서당 10정의 군사 조직을 운영하였다. 이거는 통일신라입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죠. 영토가 커졌고 국민이 많아졌기 때문에, 백성이 많아졌기 때문에 군대의 숫자도 늘어났겠죠. 이렇게 신라, 통일신라의 군사 조직 체크해 주시고, 광덕과 준풍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이 연호를 쓴 사람은 고려의 광종입니다. 고려 광종.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 굉장히 땅이 큰 게 느껴지죠. 62주. 이것이 발해의 행정제도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다. 이것도 통일 신라 얘기죠. 통일을 하고 국토가 커졌기 때문에 사람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을 할 필요가 있었겠죠. 자, 정답은 4번으로 찾아주시고요. 8번 보겠습니다. 가와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도적들이 나라의 서남 쪽에서 일어났는데 붉은색 바지를 입어서 모습을 다르게 하였기 때문에 적고적이라고 불립니다. 이거 적고적의 난이라는 난이에요. 적고적의 난. 이거는 신라 하대의 진성여왕. 거의 신라가 망할 때쯤에 나오는 난리입니다. 진성여왕 때 일어났고요. 웅천주 도독 헌창. 김헌창입니다. 김헌창이 자기 아버지가 임금이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서 국호를 정하고 연호까지 내세웠다. 김헌창의 난입니다. 김헌창의 난. 김헌창의 난. 요게 먼저인지 요게 먼저인지 볼게요. 우선은 이거 뒤에 진성여왕의 난리가 나와야 됩니다. 요거 다음에 이게 지금 순서상으로 가장 현재까지 마지막에 나오기 때문에 가로 시작하면은 안 되겠죠. 일어난 순서가. 가로 시작하는 건 다 일단 지워 놓을게요. 아찬 우징은 이 사람 김우징이란 사람입니다. 청해진에 있으면서 청해진이라면 장보고가 생각이 나야 되네요. 김명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에게 말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장군의 군사를 빌려서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지금 이 장군의 군사를 빌려 이 사람 누구의 군대를 빌렸냐면 장보고의 군대를 빌려서 난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김우징의 난입니다. 청해진과 장보고 언급되는 거 보면 이것도 하대로 넘어가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순서상으로 보면은 진성여왕이 맨 마지막이고 김우징의 난이 그 가운데에 있고 김헌창의 난이 가장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혼란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있고요. 그래서 나, 다, 가가 되겠습니다. 나다가.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고요. 하나씩 여러분들은 실제 풀 때에는 속어를 좀 써서 속어법을 써서 풀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좀 사실 많이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이 하대의 순서를 신라왕 하대의 임금의 순서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기 때문인데 진성여왕 시기하고 장보고 시기 그리고 그 말기에 해당하는 반란의 운동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순서를 특정하시기에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네, 9번입니다. 가와 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슨 답사 계획서가 있는데 지금 유네스코 백제 유적 지구를 찾아가는 답사서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백제 2015년에 지정이 된 문화유산이죠. 이거는 공주와 부여와 익산에 있는 8개 유적 지구를 묶어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1일차에는 공주지역입니다. 공주지역이고 2일차에 부여고요. 3일차가 익산에 해당하는 유적지입니다. 맞는 거 골라볼게요. 가지역에서 공주지역에서 금동대학로가 출토되었다. 잘못된 설명이죠. 금동대학로는 부여에서 나옵니다. 부여의 능산리 사지에서 나오죠. 능산리 절터에서 나옵니다. 능산리 절터.
온조왕이 왕성으로 삼았다. 나가 어디건 간에 백제의 역사 유적지구에는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공주 부여 익산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한성백제 시기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한성백제의 온조는 백제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죠. 이거 아니고요. 다가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애매한 위치예요. 재상을 선출했었던 천정대라는 자리가 있다. 이 천정대는 우리가 흔히 정사암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습니다. 정사암, 백제 귀족회의를 맡아서 했던 곳인데 거기서 재상을 선출을 하거든요. 그 정사암, 그 너럭바위, 바위가 있었던 자리를 천정대라고 하는데 이 부여는 맞아요. 부여인 건 맞는데 호암리라는 곳에 있거든요. 다가 지금 위치를 보면 부여인데 맞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관북리 유적이랑 부소산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 진짜 헷갈릴 수 있는 문제인데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라고 하는 지역은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를 말하는 건데 그 천정대가 있는 장소는 요 강을 건너서 여기예요. 여기. 부여는 부여인데 지금 행정구만 조금 다릅니다. 여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답이 아니려면 다른 게 확실한 게 있어야 되겠죠? 나머지 거 계속 볼게요.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여기에서? 라에서? 능산리 고분군에서? 고분군은 무덤이기는 한데 여기는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이 아니고요. 여기가 무령왕릉이 있는 곳이죠. 공주지역이. 그래서 이것도 아닙니다. 이건 무령왕릉 송산리 고분군에 해당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라가 아니라 가로 돼 있어야 되죠. 마지막 5번 보겠습니다.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되었다. 미륵사지에 여기 석탑이 있습니다. 이 석탑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요게 나옵니다. 미륵사의 창건, 연대나 경위를 확정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금제 사리 봉영기가 발견이 되어서 실제로 여러 가지 정보를 알 수가 있었죠. 정답은 5번입니다. 아주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 위치를 어설프게 알면은 3번으로 정답을 찍을 수도 있는 문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가 인물이 누군지 보겠습니다. 가는 왕의 족제인 김부에게 왕위를 잇게 하였다. 그런 후에 왕의 아우 효렴과 재상 영경을 사로잡았다. 전혀 누군지 모르겠죠. 가는 넷째 아들 금강이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금강이 키가 크고 지혜가 많아서 특별히 아껴서 왕위를 전하려 하였다. 그래서 금강의 형인 신검이랑 양검이랑 용검 등이 분노해서 근심하고 번민했다. 이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금강, 첫째 아들이 아니라 넷째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려 했기 때문에 내부 분란을 겪은 왕은 후백제의 견훤입니다. 견훤입니다. 견훤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사림원을 설치해서 개혁을 실시했었던 사람은 고려 왕을 가리키는 말인데 충선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충자를 쓰는 거 보니 원간섭기의 왕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든 개혁을 조금 해보려고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였던 사리번을 만들어서 개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던 고려의 왕입니다. 고려. 아니죠?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고 철원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 사람은 궁예입니다. 후고구려의 궁예가 되겠고요. 김흠도를 비롯한 진골귀족 나오는 거 보니 이거는 신라인데 이 진골귀족세를 숙청했다. 김흠도를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통일신라의 신문왕입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었던 김흠도를 진압을 하고 진골 세력을 숙청하면서 이 노급을 폐지하는 정책을 펼쳤죠. 정계와 계백요서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한 사람은 태조 왕건입니다. 고려의 고려 개창자죠. 왕건. 여기는 통일신라. 마지막 5월에 사신을 보내고 검교태보의 직을 받았다. 외교에 힘쓰면서 주변에서 면밀히 활동을 하는 게 이게 견훤의 업적입니다. 요건 굉장히 낯설 수 있는데 이건 낯설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 확실하게 오답이었기 때문에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문제였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면 이 5번에 해당하는 거가 견훤의 업적이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5번으로 찾아주고요.
이렇게 10번까지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